존경하는 사천 시민 여러분, 사천 미래경영 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연구교수 이원섭입니다. 지난 2018년 미 공군 훈련기 교체 사업인 APT 사업에서 우리 지역의 항공기업 카이와 미국의 록히드 마틴 컨소시엄이 미국의 보잉과 사법 컨소시엄과의 입찰 경쟁에서 참담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도시 사천시를 꿈꾸었던 우리 사천 시민들은 엄청난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당시 미 공군 훈련기 사업의 입찰 실패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검찰을 동원해서 카이를 적폐기업으로 몰아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부도덕한 기업으로 카이가 낙인이 찍힌 것이 결정적인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항공산업이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제간이나 지역 간 교류가 끊기면서 항공산업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카이와 그리고 항공 관련 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소식이 카이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미 공군이 ATT 사업이라고 칠하는 미국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미국 공군 사관학교 조종사 교육과정의 공군 사관 생도들이 인간한 이후에 전술 항공기 주특기 과정에서 조종하게 되는 항공기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전에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보잉과 사부의 경쟁 입찰에서 떨어진 사업은 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인간전에 조종하는 기초훈련기이고, 이 사업은 사관 생도들이 인간 이후에 훈련하는 비행기 기종입니다. 이번 고등 전술 훈련기 사업은 미 공군의 APT 사업 기종보다는 한 단계 이의 기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이 부득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기존에 미 공군이 활용해온 AT-38 훈련 기종이 노후가 심해서 빠르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훈련기 교체 사업에는 현재 미 공군의 주력기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는 록히드 마틴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한다면 지금까지 록히드사와 카이가 지속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 공군 싱크탱크인 미 공군연합회인 AFA 측에 이번 사업의 입찰에 내놓을 기종이 지금 카이가 생산하고 있는 T-50 계열인지 아니면 새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의 미 공군 고등훈련기 APT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은 이미 검증된 카이의 T-50을 개량한 T-50A를 내놓았지만은 보잉사가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새롭게 설계한 항공기 기종을 내놓아 버렸습니다. 또 당시 미 공군에서 제시한 입찰 예상 가격보다도 무려 100억 달러 이상으로 보잉사가 낮게 입찰을 하면서 작심을 하고 덤핑 입찰을 함으로써 보잉과 사법 컨소시엄이 고등훈련기 사업권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미 공군이 보잉사를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비용과 항공기 제작 시간을 단축시킨 디지털 엔지니어링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 공군에서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제공기라 불리는 NGAD라는 기종도 이러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방식을 활용해서 지난 9월에 시제기를 출시해서 첫 비행도 마쳤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최신 전술 항공기 시스템의 트렌드의 기술에 비해 카이의 T-50은 구식방급의 기술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 마틴사가 카이와 컨소시엄을 하지 않고 T-50 대신 새롭게 설계한 모델로 입찰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미 공군연합회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 공군은 이번 항공기 입찰에는 최신 설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카이의 T50을 단순히 개량만으로 입찰에 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미 공군 싱크탱크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미 공군의 고등 전술훈련기 교체 사업에서도 지난번 고등 훈련기 사업인 APT 사업에서와 똑같이 록히드 마틴과 사천의 카이가 손잡고 보잉사와 사브가 동맹을 해서 다시 한번 입찰 경쟁이 될는지는 조금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미 공군의 고등 전술 훈련기 ATT 사업의 규모가 최소 100대에서 최대 400대까지의 물량입니다. 우리 사천 지역이 이 사업에 상당히 기대를 거는 것은 미 공군 전술 훈련기 사업인 ATT 사업이 사천의 카이와 록히드 마틴사가 다시 협력을 해서 입찰에 성공을 한다면은 카이는 인력 세계적인 항공기업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갖춘 미국의 F-16이나 F-35를 구매할 능력이 안 되는 국가에서는 기존의 노후된 경전투기 F-5를 대체할 경전투기로서는 ATT 훈련기가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항공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 사업에서 록히드 마틴사가 카이와 손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또 있습니다. 미 공군이 요구하는 최신 기술력의 트렌드도 맞아야 하면 물론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문제는 가격 상승을 가능한 억제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지역의 항공기업 카이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은 불확실하지만은 이 사업의 입찰 제안서를 미국 동부 시각으로 11월 23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사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록히드 마틴이 카이와 손잡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또 기분 좋은 소식은 말레이시아가 1조 원 규모의 경전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카이가 생산한 FA-50이 유력한 기종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초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으로 개발한 JF-17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라는 소문이었는데 JF-17이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동남아 등의 수출이 미진했던 카이의 FA-50이 금년에는 8대 수주에 성공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F-50을 원하는 이유는 가격에 비해서 후속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가 되고 이미 태국 공군에서 T-50의 운영 결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의외로 간편한 조종성과 운행률에도 상당히 후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FA-50 한 대를 팔면은 자동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같은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카이와 함께 우리 지역 항공기업들의 성장이 사천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이원섭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이원섭 TV의 구독은 지역의 미래를 함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